안녕하십니까. 나그네 정영입니다. 오늘도 종합조과지수는 연속 3일 적산병이 나오면서 방향성이 상승으로 재폈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코스닥 좀 빠졌지만은 형인 코스피가 아주 견조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잘 기회를 본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전문가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하단 추세 근접해 있는데요. 내일장 이제 24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이제 주 후반에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린애님. 자, 제가 평상시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7월 달에는 대세 상승 대비 바닥을 시연할 수 있는 7월 달이다. 우상향 3 바닥을 형성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봉에서 대세 3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 대비 주시를 하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상향으로 전환이 됐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전 저점 대비 첫 번째 바닥을 시연하고요. 우상향 또 쌍바닥을 시연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3 바닥을 형성했죠. 자, 우리가 매수 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수 각도는 항상 20, 30도 각도에서 3 바닥을 형성할 적에 또 적산병이 3개 연속 이렇게 나타났죠. 적산병이 나타나고 추세가 전환되고 오늘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있을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호전감을 보여야 된다. 단기 지표는 50 이상 활성화돼야 되고 고래방이 우위로 재패된다. 이럴 적에 방향성이 우위로 재폈다. 자, 이럴 적에 우리가 항상 상단 추세 목표치까지 한 2170 정도 되네요. 현재 거기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은 항상 또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겠고 다시 밀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현재 우상향 쌍바닥을 형성하고요. 현재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네요. 그렇지만 추세는 전환이 돼 있고 단기 지표 3박자가 맞는 상태, 7박자까지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양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선님. 네. 시장 아주 좋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최근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쌍바닥이 나왔죠. 그리고 22사 생명선 돌파로 인한 상승. 그래서 상승은 잘 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세적 하단선, 이 하단선을 잡고 매매한다거나 직전에 최근 저점을 손절가 잡고 종목 장세 충분히 이어가시는 건 좋습니다. 지수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기준선을 잡고 추세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에 쌍바닥 가능성을 둘 수 있는 전저점 부분까지 1년 중 끝에 나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 흐름에서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주가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수주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월봉상에서의 전저점 부근의 쌍바닥 가능성을 둘 수 있는 정상적인 조정 잘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은 일봉에서 단기적으로는 5일선 매매 하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개념에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지수가 이제 코스닥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 월봉이 이제 하단 추세 근접해 있죠.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 하단 추세에 이제 근접을 하는 위치인데요. 오늘 종가로 좀 눌림목이 나왔죠. 일단 외인들이 대량 매도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쌍바닥 시연은 이후 이번 주 주반에 3 바닥을 시연하느냐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형성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그래핀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그래핀 관련 업종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일본 이제 추가 규제 우려감 이제 확대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선별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다른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지금 후성 같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제 수혜주들은 좀 단기는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수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사이익 또 이제 수혜주 과열권에 있는 종목들은 경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25일 날 ECB 통화정책회의가 또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에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가 추가 부양 시사를 강력하게 시사라는 발언과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투신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 달 말 FOMC 같은 경우에서도 금리 인하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월 달만 이제 잘만 일본 규제 완화만 잘 이뤄진다라고 하면 8월 달에 역시 하반기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월봉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세 매매에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황 분석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이님.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위치와 때를 잘 보면서 비중을 잘 지켜야 되겠죠. 금일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이나 종합주가지수나 방향성을 잡을 적에 위치에서 그 때를 잘 보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그래핀 테마주 중에서 9일 제지가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거기에 뒤어가지고 XINC가 현재 금일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5일선을 회복할 적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죠. 반드시 5일선을 회복하면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느냐, 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느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느냐, 요 세 가지 지표가 본래 선행성 지표입니다. 이 선행성 지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역시 상승세를 보지 않습니다. 자, 밑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 50도 쳐준다. 매수 관점으로 본다. 또 밑에 고래방이 오히려 잡혔기 때문에 단기 반등성이 아니라 상승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일선을 첫 번째 회복할 때는 우리가 이 우상향 가추세라고 그래요. 내일 5일선 지지를 받으면 우상향 쌍바닥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일은 우상향 가추세 쌍바닥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고요. 거래가 증가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이식매물, 대기매물을 소화를 잘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행보등락을 보이다가 우상향 쌍바닥을 시원했고 추세는 아직 우하향이지만 밑에 거래 바닥,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세 패턴,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세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선행성 관점에서 상승세를 본다. 이럴 적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본다. 고래방이 오히려 다 잡혀있기 때문에 상단 추세,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으로 본다. 자, 우리가 일단 단기와 중기와 월봉이 있죠. 월봉 상태를 보면은 여기서 큰 고래등이 보였습니다. 자, 고래등이 보였다고 하는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가 대비 올라갔다가 밀렸을 적에 요 종가 기준을 수평선으로 보고요. 수평선 위로 크게 플러스권으로 양선이 발생됐다 미끄러졌습니다. 이럴 때 추세가 전환된 상태 대량 거래된 날 종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번 올라왔던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고래등이 보였다. 고래가 한번 출몰했다. 다시 바닷속으로 첨벙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럴 적에 행보등락을 보이면서 추세가 전환된 상태에서는 투자 심리 50까지 올라온 상태, 3박자가 맞는 상태에서는 고래방이 오히려 다 잡혀있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을 본다. 또 현재 흐름, 테마주도 현재 9일 제지를 상한가 시현하면서 대창이라든가 XN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현재 상승 진행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원 흐름을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타,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강선님. 예, 일단은 그래핀 관련주에 대한 추세적 흐름은 방금 나리님께서 설명 잘 하셨고요. 제가 좀 세밀하게 좀 매매하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순간 전환 6%, 7%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추세적 흐름을 타야 되는데 등락을 6%,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본다면은 오늘 9일 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관심 속에서 그래핀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9일 지지가 상한가를 쳤죠. 그런데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상한가를 쳤지만 후발주인 XINC가
종가로 상한가를 치기 위해 24%까지 올라가다 종가로 밀리면서 상한가를 따라가야 되는 어떤 후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막판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단기적인 짧게 본다면은 연속 상승에 따라서 3일째 들어가면서 특히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자체, 그러면서 봉기가 길어진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짧게 본다면 내일이 단기적 대응 개념에서 한 번쯤은 챙겼다가 다시 하는, 그렇게 세밀하게 본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추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대응봉에 대한 절반만 붕괴가 안 된다고 한다면 흐름을 계속 타는 것은 유효하다.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2차 상승 파동으로 N자로 들어가는 오늘 첫 상승 초기로서 점진적 흐름은 양호하지만 그런 기준에서 짧게 본다면 그렇게 관심권에 둘 수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대응봉, 대항봉, 대응봉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대응봉, 대항봉이 반복된 이 박스권을 돌파를 오늘 했기 때문에 일단 단발성보다 좀 연속적 상승에 대한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단점은 이제 수개월 동안 올라갔다는 것은 언제든지 간에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돈 버는 기술의 매매 방법 중 하나가 이미 수개월째 올라간 것은 단기적 대응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안정감 있는 매매 방식이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반도체 종목들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인공지능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인포마크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는데요. 바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오늘 인포마크가 KT 쪽에 기가진이 LTE2 그만큼 이제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이제 공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한가를 시현했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파라볼릭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 있다가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MACD 같은 경우도 상승 화살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무엇보다 인공지능 하면 이 인포마크가 떠오르는 이유가 이 소프트뱅크 벤처스 쪽에서 2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역시 손정희 회장 펀드 쪽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앞으로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번 달부터 계속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빨갛게 밑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죠. 밑에서 MACD 같은 경우도 이번 달부터 상승 화살표가 발생되고 있고요. 월봉 차트를 보면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지 않죠. 그래서 단기는 21선 돌파 그리고 20개월 이평선 돌파 국면 속에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역시 인포마크 같은 경우도 내일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열권에 접어들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포마크 내일 721선 부근, 이전 고점 부근 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5,000원대 이제 후반대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제 21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포마크 오늘 이제 KT 쪽에 이제 스피커 공급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 말고도 또 괜찮은 종목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포마크는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링크 제니시스란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인공지능 하면 또 링크 제니시스가 떠오르는 이유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쪽에 역시 이제 또 솔루션을 국내 뭐 300개 되는 공장에 이제 공급을 하는 또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접목도 솔루션, 신제품도 지금 일단 개발 중에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또 MPU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하죠. 일단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8,200원대, 인터베스트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작년도에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또 지분 투자가 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6,000원대 부근 초반대에서 후반대죠. 들어왔다는 부분. 대부분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 차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링크 제니시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항상 쓰리바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쓰리봉보다 쓰리바닥이 훨씬 더 낫겠죠. 바닥 탈출 항상 시도 종목. 이 종목은 이제 이번 달 5개월 이평선 회복, 20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월봉상 쓰리바닥 패턴과 함께 이번 달부터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밑에서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이번 달 최대 거래량 시험과 함께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20개월 이평선 돌파 안착. 7월 말에 쓰리바닥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에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링크제네시스 향후 5일선 단기적인 관점에선 지금 회복 시도를 막 하고 있는데요. 5일선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재차 21선 돌파가 이뤄지면서 5일선 회복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0개월 이평선 부근이 8,7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20개월 이평선 8,700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여기까지 또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 규제 이제 확대에 따른 또 반도체 업종도 움직임이 나쁘진 않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부터 이제 회복되고 있는 위치죠. 외인들 매수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죠. 이제 추세 돌파기 직전이죠. 일단 단기는 일봉상 쓰리바닥 패턴 속에서 내일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점진적 상승 기대 국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일 다시 이 하단 추세 이탈과 함께 향후 21선이 이탈되게 된다고 하면 21선 부근이 중요한 지지권이죠. 그래서 21선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국면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또 월봉 차트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부터 회복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 나쁘지 않죠. 대규모 시설 투자도 100억 이상의 확대가 이뤄지고 나서 올해 4월 달에 공장이 이제 투자가 완료가 됐고요. 장기 20개월 이평선 돌파, 사상 최대 거래량,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 올라갈 때 월봉 보주 지표들은 일단은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브랜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면서 추세 돌파하면 점진적 상승 기대 국면으로 초점 맞춰볼 수 있는 또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대규모 대량 거래 시연, 시설 투자 확대, 그리고 바닥에서 역시 믿을 만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 큰손님 다음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제가 언급했던 동진세미캠과 경인양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진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이뤄짐에 따라서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강하게 올라갔는데 희한한 게 있다. 참 특이한 게 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렇게 이 뉴스를 보고 샀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소재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 때문에 이슈 속에 올라갔던 동지세미캠. 근데 왜 외국인들 견들은 그걸 모를까요? 외국인들 견들은 더 잘하겠죠? 결국은 이런 수급의 특징은 제가 하나 알았죠. 강하게 그 개인의 큰 손에 어떤 슈퍼게임이 들어오면서 한번 세게는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쭉 결국 마지막 마무리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대량 거래가 빵 떴던 이 종가 7월 16일 날에 대한 종가를 이탈함에 따라서 그때부터 경계 모드로 가서 어제도 제가 그래서 조정 가능성에 염두에 두신 것이 좋습니다. 오늘 떨어졌죠? 경인양을 보도록 할게요. 경인양 똑같습니다. 바로 대량 거래가 대량 매수가 새가 개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속에 과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가다가 멈추겠죠? 멈췄죠? 대량 거래 텄던 종가를 이탈하는 바로 17일부터 하락 전환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하락. 그래서 지금은 관망적인 자세가 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나리님. 자, 저는 세원 전공을 좀 볼까요? 자, 세원 전공 상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입니다. 이 침체권이라고 그래요. 이전 저점 대비 우상위로 탄소 섬유 개발 부각되면서 급등세가 일어났다가 매물이 나오는데 양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식 매물, 대기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지만 음선에서는 아직도 매물이 우세하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서부터 추세가 전환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현재 내일 양선이 발생되면서 거래가 연속으로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역시 이전 고점 저 720에서 바닥선이죠. 거기가 지금은 침체권이라고 하고요. 바닥선은 저 위에 13,000원대 이상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권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차피 바닥선까지는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이 되는 것이고 내일은 만약에 양선이 발생되면서 5일선 매매는 유의하지만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현재
다시 이 하단 추세가 붕괴될 때는 역시 횡보 등락형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심리가 50 이하예요. 항상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투자 심리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신다고 하면 현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컴퍼니 K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우상으로 전환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전 저점 대비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되고 두 번째 저점이 형성이 되고 우상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오늘이 3일째입니다. 항상 이 3일째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3일째는 단기 매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기 매도권에서 이익률이 짧을 적에 이럴 적에는 그냥 그대로 5일째로 넘어갑니다. 또 올라갈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다 못 간다게 단정 짓지 마시고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럴 적에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대량으로 된 날 조건을 돌파했다라면 이것이 손절 라인대, 지지선 라인대가 되는 것이고 밑에 투자 심리가 50 이상으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5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삼박자 관점에서 선행성 지표가 잘 맞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돼 갖고 3바트가 맞으면 매수를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단기 지표는 계속해서 매수 신호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밑에도 고리방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추세가 들어가는 상태, 대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는 또 실적도 봐야 되겠고 또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또 앞으로도 이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이전 저점이 우상이 올라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이익률 5일선, 21선, 61선, 이동표에서 3개 이상이 정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우리가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 주봉 상태를 보시면 이번 주가 3주 연속입니다. 자, 이번 주는 5주선을 회복 지지를 받고 3주째 방향성을 잡는 거거든요. 일봉은 단기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고 중기는 중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시가 이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가 않지만 시가가 내려온다면 5주선까지는 우리가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장기는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추가 상승세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참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그 1년 동안 작년도에 증시가 빠졌고 지금 월봉의 전저점봉에서 여기서 기회만 잘만 잡는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MTNW 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을 장중에 하면서 실시간 장이 열렸을 때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당일 급등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기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지금 바로 8시부터죠. 지금 8시부터 제가 MTNW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제, 제가 쓰리바닥을 주목하라. 이 주제를 갖고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항상 저는 좀 바닥 탈출 시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설명드려볼 생각입니다. 항상 그리고 부실주는 제외시킵니다. 항상 실적이 좀 급증하면서 재무 상태가 좀 양호한 기업들이 굉장히 항상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리네님. 네, 지금은 제가 이제 항상 아직까지 확인은 되었지 않지만 주봉상에서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한다고 하면 대세 상승 기조로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